잘 안 보이죠? 잘 보이세요? 컬러풀하게. 맨 같은 얘기들인데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이 연장이 되려면 저칼로리의 고밀도 영양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는 마이크로 뉴트리엔트 퍼 칼로리.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고 마이크로 뉴트리엔트가 높아질수록 건강은 약속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세포를 재생시키고 살려내는 데는 반드시 이 엽록소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엽록소, 우리 모든 생명체는 엽록소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죠.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우리 사람이나 동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먹느냐 하면 식물들이 저장해 놓은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서 전환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저장해 놓은 그 자체가 바로 엽록소이기 때문에 엽록소에는 우리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 이제 항산화 작용들이죠.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되고 나머지 찌꺼기들, 프리 라디칼이라든가, 또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당 사용되고 나머지 과혈당된 거죠.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의 당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단백질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밀라노 반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밀라노 반응이라고 불리는데 그 밀라노 반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색화 반응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라든가 조직을 갈색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노화 진행 속도도 빠르지만 심장병이라든가 각종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전적 변화를 극복하는데 유전적 변화가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유전적 소인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이 유전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고 했을지라도 이 룰에 의해서 몸 관리를 잘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이 DNA가 변화가 일으키거나 아니면 발현을 하지 않아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 원인 물질을 작용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섭취 적게 하고 그중에 특히 여기 혈액의 점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이 이제 맑지 않고 탁하게 되면 뭐 암 전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질병의 문제가 전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영어로 적어놨는데 슬로우 더 메타볼릭 레이트라고 했는데 그 대사의 진행률을 천천히 한다 그 말이죠. 직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질병이 예방이 되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하고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표적인 어떤 그 슬로우 메타볼릭의 어떤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입니다. 이제 콩을 보면 여기는 지워도 되죠? 우리 소장에서 육모 돌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이 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장에서 얘네들을 흡수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육모 돌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커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모양을 커서 흡수를 더 이렇게 촉진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콩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게 축소가 돼요. 그래서
흡수율이 이렇게 대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재료 중에 하나가 콩이죠. 그래서 콩은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음식물이 흡수되는 것부터 대사가 진행되는 모든 것을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안에는 약 85% 정도의 탄수화물, 우리가 단백질, 콩은 단백질이 참 많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이 탄수화물이 85%나 돼요. 근데 85%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콩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바깥쪽으로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이 별로 안 들어오게 되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들은 이제 장 속에 들어와서 상당히 재밌는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유익 미생물의 먹이도 되고, 그리고 유익 미생물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반면 유해 미생물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콩이요. 그래서 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효소로는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체 내에 있는 효소로는 콩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과 반응을 해서 좋은 미생물과 반응해서 기능성 물질을 우리 몸속에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대부분이 배설이 되는데, 콩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은 것의 90% 정도가 바깥으로 배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혈중의 혈당 농도를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네.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전에 왜 제가 당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뚝 막아서 하는 설명을 예를 들어서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장에서 슬로우 메타볼리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콩은 이제 또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유용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 비해서 우리 포만감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유익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인슐린 감소성을 향상시키고, 인슐린 감소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콩 안에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그냥 콩으로 치료한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콩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방을 연소시키고 글리코겐 이용률을 천천히 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익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유해 미생물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을 흡착해서 제거해버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피를 굉장히 맑게 만드는 거죠. 네. 인체 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콩을 이제 우리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에요. 이제 아까 어떠한 환자든지 만나면 첫 번째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일단은 장을 정돈해 주는 걸 머릿속에다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녁 때 과일빵을 만들어 드시게 만드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아침에 이 콩을 가지고 이제 밥에다가도, 밥을 드시는 분은 콩에다가 이제 뭐 현미든 이렇게 이제 복합해서 이제 밥을 만들어 먹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콩의 비율이 가급적이면 좀 많게, 그래서 뭐 정말 콩의 비율이, 과 쌀의 비율이 1대1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콩의 비율을 많게끔 유도해주는 작업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서 아예 두유를 만들어 먹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 그 전에 생감자 콩국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도 1번이 저녁에는 과일땅이죠.
과일당 이렇게 해서 드시게 하고, 아침에는 콩하고, 플러스, 뭐죠? 생감자죠. 예.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거를 먹으면서 이제 저거를 더 먹게 만들어요. 이렇게 콩하고 생감자즙을 갈아서도 먹게 만들지만은 하나는 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사과, 당근에다가 무슨 주스야? 예, 양배추, 십자가를 하나 집어넣어서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주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게 만드는데, 요 밑에 주스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는 식초를, 원래 이제 당근을 쓰는 데는 식초를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냥 식초를 씁니다. 그래서 식초 쓰고, 여기다가 올리브유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집어넣게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게 만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되고, 요 브로콜리가 특히 왜 중년 여성들 이렇게 폐경기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한테 브로콜리라든가 이 콩요법은 매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 해보면. 예, 그래서 요것만 과일당하고 요것만 갖고서도 체중이 잘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효과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요 식초 같은 것들을 별도로 그냥 음료수 삼아 물이든지 우리 미강액이든지 여기다가 식초를 혼합을 해서 이렇게 드시게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구리에서 오신 약사님이 여기 사타구니의 습진, 완선이죠. 곰팡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수술 얼마나 드셨다고요? 하루에 10포. 예, 하루에 10포 정도 해서 며칠 드셨어요? 10포 갖고 한 닷새 정도 먹으니까. 예. 가려움증이 5일 정도 드셨더니 가려움증이 소실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숯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일단은 기대하는 것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장에, 숯은 미생물의 아버지. 예, 미생물의 아버지죠. 그래서, 숯은 유익 미생물을 잘 살게 만들고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걔가 무슨 생각을 갖고서, 유익 미생물은 잘 살게 하고, 유해 미생물은 억제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세상의 이치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하나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하나는 원심력은 펼침의 방향이고 생명력이 펼쳐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심력은 응축의 방향입니다. 그래 우리가 질환이 찾아오는 것은 생명력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응축이 돼서 순환되지 않는 이 응축된 조직이 나타날 때 이제 이 질병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 나사 못에 비유를 하면, 나사가 녹슬어서 빠지지 않는 나사, 이거를 이제 풀어내서 드라이버로 풀어내서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면 기름칠도 하고 강력한 드라이버를 갖고서 돌려내서 이걸 뽑아서 올려야지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펼침의 에너지가 좀 강한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그 응축된 걸 풀어내야지 되는데, 이 숯에는 바로 펼침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실험을 많이 해요. 이제 펼침 에너지가.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항상 그 실험을 하는 게 들어있어.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죠? 이제 펜들러, 요거. 그래서 요걸로 이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펜들러를 갖고, 이제 펼침의 에너지가 있는 거 좋은 거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의 상태를, 이거는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전기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이러면 이게 지금 응축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응축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뒤에 있는 미강 효소액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이러면 지금 바로 우회전 펼침의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마음속으로 숯을 생각하면서 숯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하면 또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마지막에 재미는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이걸로 논문도 썼어요. 이 석사학위 논문 이걸로 하나 썼었는데 하면서 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는데, 이왕 보여드린 김에. 선생님, 저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 전문가 용은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그 김일성은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틀렸다고 틀린 말을 했다고 지금. 선생님, 그 소장님의 심리적인 게 아니 그러니까는 이 수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백지장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질병에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맞는가 틀리는가 또 알아맞힐 수 있고요. 이렇게 해부도를 끊쳐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짚어내려가면서 하다 나면 병든 자리가 오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요. 전자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자파보다는 우주 공간에 있는 그래서 이거 에너지를 쓰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니까 그러나 역사가 오래된 방법이고 많은 신뢰가 확보되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원리가. 그러니까 내 몸을 매체로 쓰고 있으니까 내 몸이 이제 이 얘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 사실 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우주 공간의 에너지를 사용해도 되겠느냐라고 마음적으로 딱 마음을 해서 마음을 일단 정화를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이걸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백지 상태에 어떻게 수련.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 하얀색의 백색 에너지를 내가 이제 안테나로 삼으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얘기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벽에다가 이런 하얀색 종이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여기에다가 하얀색 을 놓고 거기를 응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응시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주 공간에서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저기에 부딪혀서 반사가 돼서 나한테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명상을 자주 해주시면 해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훈련이 잘 되고 나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측정을 할 때도 우주 공간에 있는 에너지가 내 몸을 통해서 얘한테 들어와서 지금 그거의 상태를 지금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거가 바로 나한테 저기 있는 미소가 나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 벽에 들어와서 안테나 역할을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테스트를 쫙 해주면 지금 좋다고 탁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도 그거 말라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요즘에 이거를 잘 많이는 안 하는데 좀 너무 갑갑할 때는 내가 이분한테 시도를 했는데 치료가 효과적으로 내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제가 가끔은 이거를 사용을 해서 내가 내리고 있는 처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가 있어요. 점검을 하고 그전에는 상담 딱 끝내놓고 기다리세요 해놓고 조제실 조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돌리고서 처방 갖고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얼굴 쳐다보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보다 기감이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나면 이 손 자체에서 이건 아무 도구도 없는데 손 자체에서 얘가 우측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좌측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마음을 내 처방을 내리고 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 오면 처방이 잘 내렸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내 몸이 뭔가 생각이 자꾸 불편하게 꼬이면 처방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점검을 합니다. 네. 이쪽에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숯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 숯은 펼침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해. 예.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역시 펼침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력을 만들어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숯은 들어오면은 유익한 미생물들을 잘 살게 만드는데 유해 미생물들은 거기 들어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청자나 고려 청자 이렇게 백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백자 이렇게 잘 만들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 양반집들 안에다 딱 갖다 놔뒀잖아요. 그래 놔둔 것이 그게 보기 좋게 놔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기다 갖다 놓게 되면 그 고려 청자에서 나오는 우파 에너지가 그 안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들게 들어오게 해서 건강한 실내를 만드는데 유익한 작용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실지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물을 거기다가 담아놓고 일반 용기에다가 담아놓은 물하고 청자에다가 담아놓은 물의 그 보존 기간이 확실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쁜 박테리아가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물이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숯은 숯을 가지고서 이제 박사 논문이 우리나라에 박사 논문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박사 논문을 썼던 분의 그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면 뭐냐면 그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생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그 방에다가 숯을 담아서 물에다가 숯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이제 정화시켜갖고 그 물을 먹느라고 이렇게 숯을 몇 개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물을 드셨는데 어떤 날 갑작스레 일이 생겨가지고 외국 출장을 나갔다 오면서 그 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출장을 갔다가 오셨는데 와서 물을 보니까 물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가라는 걸 알아내려고 이제 연세대학교인가 여기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 원리를 찾아내서 숯의 매니아가 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숯은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어떤 오랫동안 어떤 나쁜 박테리아라든가 우리는 단순히 해인산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놨는 거가 습 제거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습 제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을 끌어내서 부식되는 거, 박테리아다 이런 것도 없애주고 좋은 기운이 그 안에 모이게 만드는데 걔네들이 일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그 탯줄이 아니라 금줄. 금줄 칠 때도 그렇고 간장 만들 때도 그렇고 숯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신 약사님도 있고 안 보신 약사님도 계시겠지만은 어려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엌 옆에 부엌 문을 열으면 바로 밭이야, 텃밭. 텃밭 옆에는 뭐가 있느냐면 부엌 아궁지에서 긁어내는 숯하고 재를 이렇게 버리는 요만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 그럼 거기에다가 뭐를 버려요? 숯도 버리고 이제 재 긁어서 거기다가 놓잖아요. 그리고 설거지 했는 김치 국물 거기다 갖다가 또 휙 하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거기다가 어른들, 남자들 와서 뭐해요? 소변 보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게 완벽한 거름이 되는 거죠. 유익 미생물 덩어리가 돼서 밭에다가 쫙 뿌리면 그게 완벽한 거름이 됐다는 그게 우리 몸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숯을 드시게 되면 장내 환경도 좋아지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잘 살게 만들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좋은 기운이 이 곰팡이 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살기가 특히 장내에 살고 있는 칸디다라든가 여기 이제 그런 애들이 쳐다볼 때는 뭐 이런 게 왔나 이럴까.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 LGS 증후군을 일으킨다든가 자가 면역성 질환을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밀가루에서 나오는 글루텐이에요. 그래서 글루텐에 의해서 셀리악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켜서 이 장에 육모 돌기를 내려앉게 만들어 가지고 LGS 증후군을 만드는 이제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자가 면역성 질환을 가졌거나 알러지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을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줄이시고요. 이렇게 훅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이 어떤 LGS 증후군이 일어나는 이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여기를 구멍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만드는데 누가 밀가루가 이렇게 이제 원인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줄이라는 얘기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아예 금식을 하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예,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난 이 틈으로 이제 소위 여권 없는 애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를 제가 다시 차분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장이라는 데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음식물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장으로 내려오면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고 흡수하지 않은 거는 돌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 나가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입에서 먹었다고 해서 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손님하고 상담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흡사 우리 인천공항과도 매우 유사하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여건이 없이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듯이 내가 아무리 입으로 먹었는 음식이라고 했을지라도 여기에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다 적이라고 간주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풀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바로 위에서 내려왔는 소화가 되는 얘네들이 쭈쭈쭈쭈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도 적이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비록 얘가 쌀이라고 했을지라도 여기 들어올 때는 우리 몸에서 쓸 수 있게 이쁘게 이렇게 화장하고 여권 발급받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래서 요 장은 뭐 하는 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는 쓸모 있게 변화가 돼서 결국은 영양분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쓸모 없게 변화가 돼서 독성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런다면은 장은 뭐냐면 이 쓸모 있게 변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숙성시키는 장소고, 숙성되는 거고, 쓸모 없게 변화가 된다는 건 부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을 최종적으로 숙성시켜서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장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손님들이 이제 잘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방어벽을 쳐놓고 미끈미끈한 점막으로 쳐놓고 여기서 숙성시킨 것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쩐 일로 인해 갖고 철조망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생겨버리면 이때 여권 발급받지 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출동해서 이제 제 얘기했던 대로 TH1, TH2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 와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 되기도 하고 알러지성 질환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요렇게 망가뜨리는 주범이 밀가루다. 그래서 밀가루나 밀가루 뭐 튀긴 음식이나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렇고 또 항생제라든가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제한하거나 먹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딱 하다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 발병 이전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상담 속에서 한 80% 이상은 그때 진짜 밀가루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어디가 아파가지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항생제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 답이 거기서 바로 탁탁 튀어나와요. 이걸 망가뜨렸던 사건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봉합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이 고기가 육식이 소화가 안 돼서 독성을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도 얘를 망가뜨리지만 숙성이 안 된 고기 조각이 단백질 조각이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일반 채소가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하고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우리 몸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손님 뭐 얘기하면 사모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여건 없이 인천공항을 들어왔다고 한들 뭐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여권 검사 없이 들어왔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마약을 들은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듯이 바로 요런 틈새로 고기 조각이 들어간다든가 유제품 조각이 들어간다든가 기름에 튀겼던 무언가가 들어가게 됐을 때 얘네들은 꼭 총기 들어온 애들처럼 우리 몸을 크게 위협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도 금해달라. 이렇게 이제 손님들을 설득을 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망가진 것을 자꾸 보수를 하고 독성이 생긴 걸 흡착해서 이게 어디서 질병 원인 물질의 작용을 억제시키고 흡착해서 바깥으로 빼내거나 여기에 이걸 망가뜨리는 칸디다균이라든가 이런 곰팡이균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숯은 매우 중요해요. 그 자가면역성 질환의 대부분 사람들이 장이 여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숯 처방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뭐 건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선이나 이런 것들도 이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다른 원인들도 많지만 칸디다에 의해서 그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가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숯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까 좋은 말씀 하셔서 제가 보완 설명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해서 숯을 쓰게 되면 걔는 아주 우파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유익 미생물도 잘 살게 만들고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바깥으로 빼내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DNA 변이를 억제한다는 건 이제 음식과 이제 마음,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요 디톡스 같은 경우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 카타볼릭 포스, 그러니까는 이화작용 시간이 길게 만들수록 디톡스 하는 시간을 우리 몸이 갖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동화작용만 진행돼 갖고 우리 몸이 곤칠 수가 없어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당이 과잉된 혈당, 쓰고 나머지 그 혈당이 단백질과 융합이 돼 갖고 만들어지는 밀라노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프리노신이라고 하는 갈색 물질을 자꾸 우리 몸속에 만들어내 놓으면 걔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만들어내는 애들이 이제 우리 과자류, 칼로리 높은 과자류라든가 육식이라든가 이런 걸 지나치게 먹었을 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일으켜 놓는 병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보면은 일단 염증 수치를 사이토카인이라든가 류코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갖고 염증을 증가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백혈구 기능을 확 떨어뜨려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당과 남아도는 당과 단백질이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이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최초에 그러니까 당에 과잉된 당이 밀라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들 중에서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잇몸 질환이 자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밀라노 반응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잇몸이 자꾸 염증 생기고 잇몸이 약해지고 하는 잇몸 질환이 대표적으로 잘 찾아오고요. 거창한 병까지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또 이제 당뇨병, 당화혈색소 같은 것들이 수치가 쫙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궁금했던 거라든가 좀 이랬던 거 없나요? 디톡스 할 때 커피 관장이나 글리세린 관장 이런 거는 좋은가요?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이제, 물론 관장, 디톡스 관장, 이제 관장 할 수 있어요. 상황이 급하면 커피 관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관장의 방법으로는 자기 소변으로 소변 관장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예, 소변 관장 방법이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런 관장 방법도 좋지만 그냥 우리 과일당 열심히 먹으면, 그냥 그 자체가 디톡스.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식을 그냥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마크로 뉴트리엔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일꾼들만 들어가는, 그래서 그냥 금식을 시키는 것보다는 일꾼들을 집어넣어서 일을 시켜버리는 게 더. 그 대신에 밥 같은 거는 안 먹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없이 먹으면 먹을수록 비만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독소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예, 아까 그 밀라노 반응을 최대한 억제를 하셔야지 우리가 성인병으로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과잉되게 들어왔는 당이 다른 거랑 반응해서 자꾸 그 병원 질병 물질과 가교, 크로스, 가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걔가 병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클린거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미국 의사들이 생각하는 게 캔디다랑 바이오필름 분해를 일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제품에서 못 만들게 할 때 수시랑 미강효소 같이 넣는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숯하고, 이제 이런 거고, 걔네들이 이제 유해 물질들이 이제 바이오 필름을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깨트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결국은 효소예요. 그렇죠? 효소니까 효소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그 바이오 필름을 깨를 수 있는 애들이 그레이프 시드, 나 자몽, 그 다음에 포도씨 추출물, 뭐 이런 애들이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생약 중에서는 황련 있죠. 베르베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르베린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이 칸디다의 보호막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광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걸리는 사람들을 그런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유산균 제제를 질정으로 삽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먹는 약으로 장 안에 칸디다가 있으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숯과 함께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벌써 6시가 됐네. 오늘 여기 촬영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동영상을 여기 우리 사이트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 올려서 이제 가서 검토해봐갖고 좀 틀린 말한 거는 잘라내고 그리고 좀 잘 된 것들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약사님들 또 임상사례 나온 거 있으면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서로 이렇게 좀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약사님들이 집에서도 그냥 보기만 하면 볼 수 있게끔 재반복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강화를 더 해나갈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이 이제 앞으로 좀 몇 종류가 더 나오고 이거 이후에도 계속 좀 이제 약사님들 쓰기 좋은 형태로 물건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식초 제품들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식초 제품 몇 가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서 이렇게 단일 제품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뭐에는 뭐 이렇게 쓰게끔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제 믿는 만큼 보여요. 보이는 만큼 내가 보는 것만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보이고 보이면 또 믿어지고 그러면 자꾸 더 하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항상 그렇지만은
제일 어려운 게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게 환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우선 약사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님의 마음을 변화를 시키면 그다음부터 많은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좋은 길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좋은 또 임상 사례가 있으면 또 올려도 주시고 제가 지금 우리 조서연 약사님이 이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를 그냥 훔쳐만 보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매일같이 하나의 임상 사례 정도는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워드가 잘 안 돼가지고 양해해 주시고 이제 조만간 그냥 메일로 제가 약사님한테 보내고 약사님한테 부탁해서 카톡방으로 연결시키는 식으로라도 해서 밴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제가 이 용어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세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애쓰셨습니다.